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창교연에 섬뜩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전염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흉년으로 논밭은 갈라져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지요.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자 마을 어귀마다 무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핏빛 같은 붉은 천이 바람에 펄럭였지요. 제물로 바친 돼지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광경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쓰인 것은 보통 흉액이 아니옵니다. 무당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밤이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요. 그런 음산한 마을 한편에 김돌쇠라는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34세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한 돌쇠는 고을 장터에서 짐꾼 노릇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10살 때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뒤 20년이 넘도록 쥐 새끼 한 마리 없는 움막에서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돌쇠 저 양반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색시 하나 못 얻으니 가련하기도 하지.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으니 누가 시집을 오겠나.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돌쇠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다부진 어깨와 우락부락한 체격을 가졌으나 늘 허둥대고 어리숙한 모습 탓에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돌쇠에게도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잣집 하녀 초이였습니다. 초이는 창교연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김진사 댁의 하녀였습니다. 22의 나이에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허리는 버드나무처럼 가늘어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지요. 돌쇠는 장터에서 일하며 심부름 나온 초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렸으나 천한 짐꾼 신분으로는 감히 말을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장삼을 입은 젊은 무당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연화라는 여무당이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다더군. 그 무당이 나타난 뒤로 마을에 이상한 바람이 분다네. 사람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수군거렸습니다. 2월 초하루 돌쇠는 여느 때처럼 장터로 나갔습니다. 돌쇠, 이 쌀가마를 김진사 댁까지 날라주게. 예, 알겠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쌀가마를 지고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마침 초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초이, 쌀이 들어왔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초이는 쌀가마를 받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 미소 한 번에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해가 지면 마을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여무당 연화가 나타난 뒤부터 밤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누가 내 문을 3번 두드렸다네. 나는 대문 밖에서 여자 울음소리를 들었다네. 우리 집 개가 밤새 짖어대더니 아침에 보니 죽어있더군. 사람들의 괴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돌쇠 역시 밤이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곤 했지요. 보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장터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다 귀를 의심할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쇠, 큰일 났네. 조참봉이 초이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더군. 돌쇠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막걸리가 바닥에 쏟아지며 흙바닥을 적셨지요. 무슨 소리요? 조참봉이 김진사 댁에 사람을 보내 초이를 내놓으라 했다네. 거절하면 집안을 풍비박산 낼 거라며 협박까지 했다더군. 조참봉은 고을에서 악명 높은 이방으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강제로 거두어 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미 7명의 첩을 두고 있었지요. 그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 조참봉을 어떻게 막겠나. 그때 돌쇠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초이를 보쌈하겠소. 대보름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유난히 크고 밝았습니다. 돌쇠와 친구 둘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천을 두르고는 김진사 댁으로 향했지요. 마당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진과 북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초이가 묵는 방은 저쪽 행랑채 끝 방이야. 친구의 속삭임에 돌쇠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행랑채로 가 문을 열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안하오. 초이, 이것도 다 당신을 위한 일이오. 돌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고 어딘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담장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움막에 도착해 등잔에 불을 켜자 돌쇠는 그만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곳에 누워있는 이는 초이가 아니라 새하얀 장삼을 입은 여무당 연화였던 것입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바로 그때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씨. 아니, 무당님. 돌쇠는 허둥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화는 화를 내기는커녕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지요. 당신이 나를 보쌈한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초이를. 초이는 이미 김진사 댁을 떠났습니다. 조참봉을 피해 먼 친척 집으로 피신했지요.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하얀 장삼이 달빛에 반짝이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지요. 그럼 무당님은 왜 그곳에? 김진사 마님께서 앵마기 굿을 청하셨습니다. 굿을 하다 기운이 빠져 행랑채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지요. 돌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초이를 구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장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이것은 달이 정한 인연입니다. 달이 정한 인연이라뇨? 대보름 달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어 나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요. 연화는 조용히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지요. 그 순간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연화를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발자국 소리였지요. 발자국 소리는 집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때로는 창문 앞에서 멈추더니 손톱으로 창호지를 긁는 소리도 들렸지요. 드득드득 오싹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누구요?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자국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지요. 똑똑똑, 똑똑똑. 연화,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돌쇠는 겁에 질려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지요. 아직 따라붙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붙은 것이 아니오. 귀신입니까? 내일 구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돌쇠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연화의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지요. 이튿날 아침 돌쇠는 굿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내둘을 보았습니다. 달은 고을에서 온 듯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이 근처에 흰 장삼 입은 여무당을 본 적 있소? 사내가 쌀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저들이 연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 큰일입니다. 낯선 사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연화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발자국도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지요. 사람이라니요? 조참봉이 보낸 추노꾼들입니다. 나를 잡아가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왜 당신을 잡아가려 합니까?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참봉은 나를 통해 초이의 행방을 알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연화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조참봉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요. 조참봉의 딸이라니요?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첩의 딸로 태어나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 무당으로 자랐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이용하려 하지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렇다면 더욱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결코 그들에게 당신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돌쇠의 단호한 말에 연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진심으로 지키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부터 돌쇠는 밤을 새워 문을 지켰습니다. 손에는 곤봉을 들고 앉아 있는 돌쇠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으나 그의 눈빛만은 진지했지요. 당신은 왜 나를 지키려 합니까?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보쌈했으니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이라면 나를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나를 업던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연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연화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연화, 연화. 돌쇠는 다급히 연화를 부축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숨결은 가늘어져 꺼질 듯 했습니다. 돌쇠는 허둥지둥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고을에서 가장 솜씨가 좋다고 소문난 분이었지요. 의원이 진맥을 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몹시 약해져 있습니다. 신기가 쇠한 듯하니 약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이라면 굿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굿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돌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연화, 부디 버티십시오. 내가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돌쇠는 밤낮으로 연화를 돌보았습니다. 죽을 끓여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이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연화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이를 구하려던 마음이었던 것이 이제는 연화를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병세가 조금 나아진 어느 날 그녀는 돌쇠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돌쇠, 나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참봉의 첩이 낳은 딸로 석 달 만에 산속에 버려졌다고 했지요. 한 무당이 우연히 나를 발견해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 무당은 연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10살이 되던 해 신내림을 받았지요. 그날 밤 나는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무수한 혼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채의 집을 태웠고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화를 버린 어머니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내가 흉한 기운을 불러왔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마을의 재앙을 예견하고 사람들의 애군을 풀어주는 무당이 되었지요. 연화는 평생을 무당으로 살며 귀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지요. 조참봉은 내가 무당으로 이름을 떨치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지요.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를 들은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돌쇠는 이제야 연화의 슬픈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서 버텨왔고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는 초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쇠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이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동경이었을 뿐 진정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돌쇠는 연화를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지요. 연화, 나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까지 모두 품겠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돌쇠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즈음 마을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초이가 사라졌다던데? 김진사 댁에서 난리가 났다더군. 돌쇠는 장터에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이가 안전하게 피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었지요. 돌쇠는 서둘러 김진사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령님, 초이가 정말 사라졌습니까? 그렇네. 보름 전에 친척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야. 김진사 댁 도령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연화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지요. 초이를 데려간 것은 조참봉입니다. 뭐라고요? 조참봉이 초이를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지요. 연화의 말에 돌쇠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초이를 보쌈하려다 연화를 보쌈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참봉이 짜놓은 덫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돌쇠가 장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돌쇠가 어디 있느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무슨 일입니까?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놈이 여무당 연화를 납치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조참봉 나리께서 직접 고발하셨다. 당장 따라오너라.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군관들은 돌쇠의 팔을 비틀어 잡고 그를 끌고 갔지요. 아이고, 돌쇠가 잡혀가네. 무당을 납치했다니 이제 죽었구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군관들은 돌쇠를 끌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연화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담담한 표정이었지요. 연화, 도망가시오. 빨리. 돌쇠가 소리쳤으나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무당 연화, 내가 바로 조참봉 나리의 딸이지. 군관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참봉 나리께서 내 놈을 찾고 계시다. 요망한 무당짓을 하며 집안을 욕되게 했다는 죄로 형장에 보내려 하신다. 아니 됩니다. 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돌쇠가 소리쳤으나 군관들은 그를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돌쇠는 피를 토하며 땅에 쓰러졌지요. 돌쇠. 연화가 달려가려 했으나 군관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얌전히 따라오너라. 저항하면 저놈을 죽일 것이다.
군관의 협박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운명입니다. 안 됩니다. 연화. 돌쇠는 울부짖었으나 군관들이 그를 짓밟았습니다. 연화는 군관들에게 끌려갔고 돌쇠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주먹으로 땅을 쳤지요.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장터 친구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요. 돌쇠, 괜찮은가? 아니, 괜찮지 않네. 연화를 구해야 하네. 하지만 어떻게? 조참봉은 고을의 이방이야. 우리 같은 상민이 어찌 맞서겠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나도 안다네. 하지만 연화를 그냥 둘 수는 없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말일세. 돌쇠의 단호한 말에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아, 함께하지. 어차피 조참봉의 악행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맞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밝혀야 해. 친구들이 돌쇠의 편에 섰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조참봉의 부정을 폭로하기로 했지요. 여러분, 조참봉은 초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을의 재물을 착복하고 무고한 백성을 괴롭혀왔습니다. 돌쇠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소. 조참봉은 우리 마을의 곡식을 빼앗아 갔소. 내 아들도 조참봉 때문에 곤장을 맞았소.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하로 갑시다. 돌쇠를 선두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관하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한낱 상민이 이방에게 맞서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돌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관하 앞 형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흰 장삼을 입은 채 형틀에 묶여 있었고 조참봉은 높은 자리에 앉아 냉소를 지었지요. 요망한 무당을 벌하노라. 조참봉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와 마을 사람들이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잠깐! 돌쇠가 외쳤습니다. 군관들이 그를 막으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군관들을 압도했지요. 조참봉, 당신이야말로 죄인입니다. 뭐라고? 내 놈이 감히 나를. 당신은 초이를 납치했고 연화를 박해했으며 마을의 재물을 착복했습니다. 돌쇠의 고발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참봉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조참봉은 당황했으나 곧 비웃었습니다. 상놈들이 감히 나를 고발한다고? 증거라도 있느냐? 바로 그때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바로 저 땅 아래에. 연화는 형장 한편 큰 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을 파보십시오. 마을의 흉한 기운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를 파내려가자 무언가 나왔습니다. 시신이다. 한 구가 아니야. 여러 구가 묻혀 있어. 땅속에서 세 구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조참봉이 숨긴 시신들이었지요. 저것은. 조참봉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형틀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한 맺힌 혼들이여, 이제 편히 쉬소서.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굿을 시작했습니다. 진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달빛이 쏟아지며 바람이 뒤틀렸습니다. 연화의 춤사위는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웠지요. 조참봉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숨긴 초이의 위치도 그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으악! 조참봉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군관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연화는 굿을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지요. 연화! 돌쇠!
이제 괜찮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꼭 안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달빛 아래 하나의 그림자를 이루었습니다. 조참봉이 체포된 후 관아에서는 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의 구수로 밝혀진 사실들이 하나하나 확인되었지요. 조참봉은 초이를 자신의 별장에 감금해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땅속에서 나온 시신들은 조참봉이 죽인 무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이를 지키려던 김진사 대 카인도 있었고 조참봉의 비리를 알고 있던 아전도 있었지요. 조참봉 조성달은 직권을 남용하고 무고한 백성을 죽인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고을 수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초이는 어디 있습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군관들이 조참봉의 별장으로 가자 그곳에서 초이를 발견했습니다. 초이. 돌쇠 오라버니. 초이는 무사했으나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김진사 댁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초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더 이상 초이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롯이 연화에게 가 있었지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돌쇠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을의 흉한 기운도 사라졌고 조참봉의 악행도 밝혀졌으며 초이도 무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화뿐이었지요. 연화는 며칠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밤낮으로 그녀를 간호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연화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쾌유를 빌어주었습니다. 연화가 조참봉의 악행을 밝혀낸 덕분에 마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열흘째 되는 날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돌쇠. 연화. 정신이 드셨습니까? 돌쇠는 기쁨에 겨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약하게 미소 지었지요.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라니요? 무당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마지막 굿으로 모든 신기를 다 써버렸지요. 연화는 더 이상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흉한 기운도 한 맺힌 혼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연화일 뿐입니다. 돌쇠는 기뻐하며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연화도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처럼 연화와 돌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봄, 돌쇠와 연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초이도 새로운 혼처를 찾아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지요. 연화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말이요? 당신이 초이를 보쌈하려다 나를 보쌈한 것 말입니다. 만약 그날 밤 당신이 초이를 제대로 보쌈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잘못 업은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지요. 달이 우리의 인연을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대보름달이 밝았기에 당신은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찾아왔지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연화, 나는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요.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나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지요. 나를 무당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땅 위에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지요. 옛말에 세옹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돌쇠가 잘못 보쌈한 것은 실수였으나 그 실수가 두 사람을 이어준 운명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삶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뜻밖의 잘못이 가장 좋은 인연을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큰 행운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